이번에는 후지산에 가고 있고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후지산이 보이는 예쁜 야경과 별개적 사진, 그리고 별이 흐르는 후지산을 보실 수 있어요. 아참, 제가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지구여행하는 곰탱이 로밍베어의 클라우드입니다. 아주 큰 여행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오랫동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하시면 나 로밍베어 구독자 3자릿수일 때 구독해서 타이틀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구여행을 시작한 뒤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정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별밤의 타임랩스와 별개적 사진을 찍는 것이에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비나 곰 때문에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후지산 여행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예쁜 야경과 별밤 타임랩스를 찍기 위한 베스트 스팟 찾기, 그 후지산에서의 5일간의 여정 함께 가시죠. 먼저 지금 여행을 마친 타카야마에서 후지산에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마침 마츠모토 씨가 있네요. 뭔가 있을까요? 오, 마침 일본 5대 국보 중 하나라고 하는 마츠모토 성이 있네요. 오사카 성에 비해 규모는 물론 작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에 이런 예쁜 공간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다음날 많은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후지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늦었고 날씨 때문에 산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더 문제는 오늘 날씨가 계속 흐리다가 비가 올 예정이라서 일단 뭘 좀 먹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그러니 비에 좀 젖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호수 주변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만난 미국인 커플이 전날 야마구치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야마구치호 주변을 여행했다고 하네요. They had a Cuban one yesterday. And we really wanted a Cuban sandwich. It smells amazing. I know. I just had the sandwich, but still, it makes me want it. 그 덕분에 고맙게도 자전거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어요. 자, 출발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도 되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후지산 카와구치고입니다. 후지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지산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도착해보니 정말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미나미하시. 호수 경치가 개방감이 좋아서 후보로 나온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주위에 곰 경고 표지판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타카야마처럼 벚꽃 개화가 늦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좋은 수확이네요. 맥이랑 카일이 얘기했던 데가 여기였군요. 저기 가면 이제 후지산이 되겠지? 벚꽃 휘날리는 거 봐. 날씨가 10분. 자, 그럼 또 다음 후보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동하는 중에 호수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멋쟁이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すいません。ご迷惑じゃなければ後ろ姿の写真ちょっと撮らせていただいて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림을 그리신 아저씨 뒷모습을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던 이유가 떠올랐어요. 예쁜 경치나 밤하늘을 어릴 때부터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상도 만지게 되었고요. 저도 노년에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또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코노하나 박물관. 곰에게 위협받지는 않겠지만 밤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볍게 산책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루스가이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위치였는데요. 밤에 바로 옆에 다닐 차량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전거 렌탈샵은 저녁에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네. 차량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면 더 넓은 범위를 후보지로 넣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 채널 사이즈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불만 없이 현실적인 다음 후보지로 또 이동을 합니다. 네오주의보? 이런 시대. 지금 네오라는데요. 이거 빨리 집으로 튀어야겠다. 이번 후보지는 카와구치고 대교입니다. 호수에 반사된 후지산과 함께 별이 흐르는 모습을 넣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마을에서의 거리도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차량이 지날 때마다 대교 전체의 울림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로 인해서 장시간 노출 촬영을 하면 결과물이 지저분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또한 도보는 삼각대를 설치하기에 좁습니다. 아마 새벽 2시에서 3시쯤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없을 때 아주 잠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저는 이틀 뒤에 도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방문을 기약합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구름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맑은 것에 그저 감사합니다. 보시면 하늘이 파랗죠. 아, 정말 드디어 원하던 날씨가 나왔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는 거로 봐서 별 궤적 사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별이랑 하늘 밤에 타임랩스는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빌 받으면 밤새도록 밖에서 촬영하고 아침에 호텔 기어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대로 체크아웃하는 걸로, 그리고 나서 도쿄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어제도 못 봤던, 3일 내내 못 봤던 후지산 드디어 보입니다. 짜란. 우와, 진짜 영화 같다. 학교에서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어릴 때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게 타지마을 봤을 때거든요. 그냥 책 속에서는 타지마을이 되게 작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가지고 그냥 뭐 유명한 그런 건물, 건축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서 봤을 때 와, 그 정도로 웅대한지 몰랐거든요. 상상 초월했었는데, 물론 이번 여정에도 인도는 또 가기 때문에 영상에 이제 또 담을 수 있지만, 근데 후지산도 어마무시하네요.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어요. 산 절반이 눈이 덮여 있어. 와, 여기서도 진짜 장관이다 진짜. 여기서 망원으로 잠깐 땡겨볼까? 계속 이러면 시간 지체돼가지고 다 못하고. 봄인데도 산 정상에 보이는 눈이 한국인 제 눈에는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혼초까지 20분 거리였는데 지금 가다 말고 여기서 기차 지나가는 거에서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또 20분째 죽치고 있어요. 오늘 밤이 아니면 이번 여정에서 후지산 별 사진을 찍을 기회는 없습니다.
밤을 새고 촬영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베스트 스팟 2곳을 저녁까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구석구석 최대한 찾아보기 위해서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는 시간은 아낄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저기 좋은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이 후지요시다의 유명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틱톡이나 쇼츠의 일본 여행 영상을 보면 마츠바라 미키의 Stay With Me에 맞춰서 나오는 그곳 후지요시다의 혼초거리입니다. 인도의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도로 위로 올라와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도 많이 보이네요. 이것만큼은 공무원들이 저지하려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혼초거리가 꺾이는 곳까지 내려오시면 도로 위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프레임도 더 안정적이죠. 이런 연유로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한 편의점 앞에는 올해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지산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끝판왕격의 명소로 향합니다. 바로 아라쿠라야마 생겐공원 전망대입니다. 특히 후지산과 주진지 파고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사진 명소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라고 하네요. 저도 꽃길을 따라서 전망대를 향합니다. 벚꽃 시즌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걸려 있네요. 하지만 덕분에 꽃비를 맞으며 후지산을 바라보니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라온 센겐공원. 벚꽃과 새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 그 아래 높이 솟은 후지산, 충분한 가치가 있었네요. 경치와 위치, 촬영하기 위한 공간 등등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관람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5분이네요. 밤에 입장 가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밤에 입장이 가능하더라도 시간 제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사진을 찍는 취미는 너무나도 예쁜 결과물을 볼 수 있지만 마이너한 취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요. 자, 직접 관계자분께 여쭤보러 돌아다닙니다. 公園の上に夜中にも入れるんですかね。夜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あ、そうなんですか。夜中に登るのは問題ないんですかね。問題ない。あ、そうなんですか。夜中に写真とかあそこで撮ってるの。ライトアップしてありますんで。あ、そうなんですか。ああ。じゃあまあおお、すごい風。12時とかそのぐらいのそれぐらいの時間帯やったらまたあ、大丈夫です。遅い時間帯やったらまあ5分とかそういうのないそうですね。もうお客さん少ない。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5分だね。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밤에 이곳은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 부근에서 찍을 만한 곳을 결정하면 됩니다. 호수를 프레임 하단에 넣고 중단에 후지산을 넣고 상단에 별이 흐르는 사진을 찍을 곳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와구치로 향합니다. 하지만 해는 아직 높게 떠 있어요.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욕심을 부려봅니다. 토리 너머로 후지산이 들어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아사마 신사에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하니까 아사마 진짜 맞네. 아사마 진짜로 써 있네. 우와, 엄청 오래 걸렸네. 걸어왔으면 빠르긴 더 빨랐겠네. 카와구치 아사마 신사는 865년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후지산의 화산 활동을 달래기 위해 건립된 신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사마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화산을 신성시하는 신사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후지산 신앙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후지산의 안전과 지역의
번영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지산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칙의 일부라고 하며 모시고 있는 신은 후지산의 신령인 호노하나노 사쿠야히메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여름 후지산의 신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써있고 충격적일 쪽으로 엄청나게 두껍네. 문외한인 제 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경내에 있는 약 1200년 된 거대한 삼나무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처럼 올곧게 뻗으면서 웅장한 이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삼나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잠시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사진을 찍기 위한 제가 찾던 그 뷰는 이곳에서 하이킹을 해야 나온다는 것을 한참 찾아본 뒤에서야 깨닫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배도 많이 고프고 목도 많이 말라서 잠시 후지산이 보이는 자판기 앞에서 몬스터를 마시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몬스터 마실까? 그래 몬스터.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호수 쪽으로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입니다. 저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일단 타치리 오 긴즈루. 여기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박용 도로로 무단 진입 금지였기 때문에 금지 구역 안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네요. 위치, 시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했을 때 오늘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지는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밝고 반대쪽 경사면이 이쪽이 이렇게 반대로 이제 그늘지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 좋은 자리를 왜 심지어 앞에가 탁 트였어요. 앞에가 소방도로라서 진입금지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후미지긴 한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산책을 안 오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저로서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타임랩스부터 시작합니다. 촬영을 하던 도중 의외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기온인데요. 추위에 가뜩이나 약한 체질인데 해가 지고 나니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이제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은 해가 완전히 질 거라서 별 궤적 한 짧게 여기서 한 시간 이 정도 찍고 바로 생겐코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차가 없어요. 9시 58분? 지금 차 놓치면은 그게 마지막 차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야간 촬영 안 되고요. 지금 벌써 추워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저거 놓치면은 10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호수에서의 촬영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껴입고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생겐공원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전철을 타도 걸어가도 똑같이 44분이 나온다네요. 생겐공원까지. 그래서 별 사진 찍을 준비 다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늦게 가는 거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도착. 낮에는 못 봤던 야생 멧돼지 등의 출현 경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밤 시간대에 출입을 저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사람이 없는 생겐공원의 멋진 야경입니다. 재빠르게 촬영 준비를 마치고 약 3시간에 걸쳐 1차 촬영을 시작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도심에서 나오는 광해가 심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네요. 그 탓에 별이 너무너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도 대책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여비를 쓰고 며칠 동안 걸어다니며 밥까지 굶어가고 그렇게 한 사전답사. 사람도 없는 외국의 한 산에서 새벽 4시까지 추위와의 싸움 끝에 얻어낸 사진들, 그리고 영상으로 묶어내기 위한 수십 시간의 영상 편집 시간까지, 이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저를 응원해주시는 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2배로 좋네요. 처음 오신 분들도 이번에 후지산에서 흐르는 별의 사진이 마음에 드셨거나 제 노고를 높이 사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여행 곰탱이 로밍베어의 클라우드였습니다. 위 여러 번 시청해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